전 세계 인구의 40%가 죽었습니다. 도시 거리는 시체로 가득 찼고 가족들은 살기 위해 서로를 버렸으며 문명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살인마는 사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로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에 이었습니다. 흑사병은 전 세계 인구의 40%에 달하는 2억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 인구가 5억 명령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 후 시청해 주세요. 흑사병의 이야기는 유럽이 아닌 동쪽 대륙에서 시작됩니다. 학자들은 유라시아 대초원과 고비 사막이 만나는 지점을 발원지로 추정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페스트균은 작은 설치류만 감염시켰고 그 치명적 특성으로 인해 고립된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4세기 중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의 평화 시대에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한때 고립되었던 지역이 실크로드로 연결되었습니다. 재물을 좇는 상인들과 몽골식 역참 제도인 야암의 설립으로 페스트균은 영역을 확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서쪽으로 떨어진 크림반도의 가파는 13세기 중반 소박한 어촌에 불과했지만 1266년 제노바인들의 도착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340년경 가파는 인구 8만 명의 번창하는 도시가 되었고 200척 이상의 선박을 수용하는 항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성공은 몽골 칸국인 킵차크 칸국, 즉 금호르드의 허가하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340년대 초 몽골인과 제노바인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마찰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1343년 인근 타나 도시에서 작은 충돌이 대규모 폭동으로 번졌고 이슬람 수호자를 자처한 몽골 칸 야니백이 군대를 이끌고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도시는 빠르게 함락되었지만 일부 방어자들이 카파로 도망쳤고 타타르 군대가 뒤쫓았습니다. 카파의 강력한 성벽으로 인해 타타르군은 장기 포위에 들어갔습니다. 이 포위가 장기화되면서 1346년까지 동쪽에서 이상한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서쪽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연대기 작가들은 카스피해 연안이 질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기록했고 1년도 채 안 되어 질병은 돈강과 볼가강을 건너 크림반도로 내려와 타타르 군대 내까지 번졌습니다. 캠프에서는 대규모 사망이 발생했고 시체가 장작처럼 쌓였습니다. 악취의 혐오감을 느낀 칸은 시체들을 투석기에 실어 도시로 발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패가 진행된 시체들은 도시 내에서 폭발하듯 흩어져 전체 지역을 오염시켰습니다. 군 진영에 있던 쥐들이 냄새를 따라 도시로 들어왔고 페스트 세균을 옮기며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페스트를 특히 치명적으로 만든 매개체는 단연 쥐와 벼룩이었습니다. 흑쥐, 즉 레투스. 레투스는 번식력이 뛰어나 두 마리가 3년 동안 교배하면 300만 마리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강인한 생존력과 수직인 표면을 오르고 작은 구멍을 통과하며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양 벼룩인 제노프실라 케옵시스는 쥐의 피를 선호했지만 필요시 다른 숙주도 공격했습니다. 숙주 없이 한 달 이상 생존할 수 있었고 50cm 이상 점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숙주를 쉽게 찾았습니다. 페스트균에 감염된 벼룩은 소화관이 막혀 더 공격적으로 여러 번 물게 되고 각 물림마다 균이 숙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페스트균인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는 인체 내에서 공격적으로 증식하며
면역 체계를 교란시켰습니다. 림프절에서 림프절로 퍼지면서 림프계를 침범했고, 감염된 림프절은 부어올라 특징적인 패스트 부스를 형성했습니다. 흑사병은 세 가지 주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림프손 패스트는 60%의 사망률을 보였고, 폐패스트는 95, 100%의 사망률을, 폐혈증 패스트는 100%의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폐혈증 패스트는 증상 발현부터 사망까지 약 14시간 반이 소요되어 저녁에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아침에 시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348년 봄, 제노바 상선들이 카파를 떠나 다양한 목적지로 항해했습니다. 일부는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페스트는 인구의 50대에서 70%를 죽였습니다. 서쪽으로는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를 통해 폴란드로, 동쪽으로는 소아시아와 페르시아로 퍼졌습니다. 1347년 10월 12척의 제노바 갤리선이 시칠리아의 메시나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병에 걸린 선원들과 시체로 가득한 배를 발견했지만 배를 돌려보낸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흑사병은 도시를 장악했고 전체 섬으로 퍼져 인구의 약 3분의 2를 죽였습니다. 페스트는 육로로 하루 평균 4km의 속도로 이동했고, 메시나에서 쫓겨난 선박들은 마르세유, 제노바, 몰타, 틸니스, 스페인, 사르디니아, 코르시카 등 새로운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9만 명의 인구를 가진 제노바는 11월 말에 감염되었고 30배에서 40%가 사망했습니다. 베네치아는 1348년 1월에 세균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12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 도시는 엄격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대평의회와 총독 안드레 단돌로는 모든 입항 선박의 검사를 명령했고, 페스트 징후가 있는 배는 즉시 불태웠습니다. 쿠아렌타 조르네로 42를 뜻하는데, 여기서 유래한 격리라는 개념이 이때 도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네치아의 사망률은 60%를 넘었고 약 7만 2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회 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하자 베네치아 정부는 엄격한 조치와 계엄령을 시행하여 문명을 유지했습니다. 1348년 봄, 페스트는 피렌체에서 발병했습니다. 10만 명의 시민들은 곧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생기는 검은 부스와 함께 고열, 헛소리,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사회는 붕괴되기 시작했고 가족과 이웃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약 50%의 인구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파리 의과대학의 46명의 석학들은 1345년 3월 20일 오후 1시에 화성, 목성, 토성이 물병자리에서 일렬로 정렵 삼중합하는 천문 현상이 관측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구 대기가 오염되어 흑사병이 발생했다는 발표했습니다. 치료법으로는 사혈, 부스절개, 약초와 배설물, 혼합물 도프디시도 되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종교적 대응으로 편채찍질 운동이 등장했습니다. 수백 명의 남녀가 유럽을 가로지르며 자신을 채찍질하는 고행을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음모론이 퍼져 대규모 학살이 발생했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6세는 유대인들도 페스트에 걸린다며 그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1349년 말 영국 제도의 50에서 60%가 페스트로 사망했습니다. 페스트는 라인강을 건너 남부 독일로 번졌고 북해를 통해 스칸디나비아를 번졌습니다. 그렇지만 1350년 폴란드로 번진 페스트는 카지미르 3세의 엄격한 격리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1352년 페스트는 모스크바에도 번지기 시작했고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유라시아 초원까지 번졌습니다. 그렇게 번지던 흑사병이 1353년 마침내 종식됐지만 유럽은 많은 부분에서 황폐화시켰습니다.
흑사병 종식 후 유럽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며 노동력의 비용은 급등했고 식량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농노와 하층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고 여성의 지위도 상승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가 농노제의 종말의 시작이었다고까지 말합니다. 따라서 옛 선조의 아이디어와 제도들이 시험대에 올랐고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깊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 문학, 음악은 죽음의 무도 장르가 등장하는 등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기존의 치료법과 옛날 치료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중산층은 새로운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역사학자 존 켈리가 말했듯이 무자비한 죽음의 세기가 끝난 후 유럽은 페스트의 시체실에서 비 내린 후의 태양처럼 새롭게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흑사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는 여전히 야생 설치류 개체군 사이에서 존재하며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인간 사회의 다른 형태로 발병합니다. 1994년 인도, 2014년 마다가스카르, 2017년 중국과 미국 등에서 국지적 발병이 보고되었습니다. 현대 사회가 흑사병의 재발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층의 방어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국제보건감시 시스템의 강화로 초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WHO와 각국 질병통제센터는 전 세계적 감시망을 구축하여 신속한 경고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항생제 치료는 패스트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스트랩토마이신, 젠타마이신, 독시사이클린 등의 항생제는 초기에 투여될 경우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장합니다. 백신 개발과 대량 생산 체계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셋째, 설치류 통제 프로그램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도시 빈민가와 항구 지역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며 쥐와 벼룩 개체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협력과 투명한 정보 공유가 중요합니다. 중세시대 베네치아가 격리 개념을 도입했듯이 현대에는 더 발전된 격리 및 방역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확진자 추적, 노출된 사람들의 격리는 여전히 효과적인 방역 수단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중세의 어둠 속에서도 인류는 회복했지만 현대 사회는 더 나은 대비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